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주 만에 또 고 작가님과 만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기운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러 모였습니다. 이걸 얘기하려 했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 말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예, 힘들지 요즘. 예. 그래도 다 여러분 만나고 뭐 지방도 가고 서점도 가고 그다음에 영상도 찍고 다 이번에 지방 부산 가시고 부산은 언제 갔다 왔지?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대전 갔다 왔고요. 대전 갔다 오고 이게 2주 만이니까 그 사이에 부산이나 오늘 대전 갔다 먼저 오신 말하면은 것 같네. 오늘 먼저 강연이랑 연계돼 오늘 저희가 이제 고 작가님이랑 함께 할 얘기가 동기에 관한 건데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대전 강연이랑 대전 그 서점 투어랑 연결이 되네요. 어떤 거냐면은 그 대전에서 진짜 그 1시간 반 있는데 진짜 줄을 계속 서 있으셔갖고 제가 진짜 1초도 안 쉬고 2시간을 했어요. 기차 못 탈 뻔했어요. 늦게 가갖고. 근데 이제 대전은 특이하게 거기 연구 단지가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공무원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무원이 뭐 정말 핫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뭐 거의 꿈의 직장 중에 하나죠. 예.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많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들도 공무원의 진짜 공무원이 공시생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공시생이 되기 위해 진짜 불철주야 음. 공부만 하고 있고 이제 공무원만 되면 내 인생 핀다 딱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공무원분이 한 5-6분이 오셨어요.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공무원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예요? 막 죽겠다는 거예요. 무기력해갖고. 나 무기력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꿈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하루 때우자 이런 마인드로 있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공무원 시험 보면 인생 끝날 줄 알았죠. 내가 그랬어요.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진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상담을 해드리죠. 이제 어떻게 이 동기부여 우리 왕급형하고 나온 거 동기부여에 대해 얘기해드리고, 이제 운동편도 얘기해드리고, 환경 설정도 좀 얘기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죠. 아무튼 여러분 그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그 공무에 뜻을 두고 하는 사람 설문조사상 이제 80%는 그냥 돈벌이 때문에 공무원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성 때문에 한 20% 열에 2명 정도만 이 공무라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공무를 수행하고 싶다. 예? 그런 뜻을 두고 하는 거고 네. 그분들도 또 얼떨결에 또 쓴 걸 수도 있어. 제 친구 중에 공무원 중에는 설문조사 해야 되니까. 제 친구도 공무원 많은데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 다 그냥 그냥 내 국가 시민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 마음을.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번에 왜냐면 최순실 사건 때 그 문체부 그 30년 근무하신 분인가 20년 근무하신 분이니까 최순실 예산 끝내 거절하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뜻깊은 분도 진짜 실제로 계시죠. 예. 뭐 통계상으로는 5명 중에 그다음에 1명.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네.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되게 다 깨어 있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닌 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통계상으로, 5명 중에 한 명인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없을 거다. 그거죠. 보니까. 그 통계는 내 뜻과 다르게 적는 게 많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맞아요. 독서 인구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 1%도 안 되는데 10%가 뭐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 막 한 권 정도는 읽지 않나 하고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게 맞아. 거짓말인 게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5대 메이저 서점 관계자를 만났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됐대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송인서적이라고 이제 도매상이 제일 큰 게 부도가 났는데 그렇죠. 심각하죠. 그게 뭐 유통 구조라고 뭐 그런 뭐 소리들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고 도서점까지. 아니 독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다 독서를 안 해서 그냥 다 그냥 다 망해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이제 저랑 고 작가님이 열심히 죽어라고 막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삶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공무원의 메리트는 뭐냐? 그 칼퇴근이라는 게 메리트가 집에 가서 쉬는 게 메리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가 메리트가 되거든요. 그럼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10년 목표로 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저녁 시간에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에 공부하면은 10년이면은 여러분이
웬만한 학사 석사보다 더 똑똑해지거든요. 그 그렇죠. 특정 네. 지식에 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도 정년이란 게 있잖아요. 정년 끝나고도 진짜 제 삶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안 해요, 그냥. 네? 나는 오락이라도 할 거면은 여러분이 오락이라도 할 거면은 좀 뒤지게 열심히 해갖고 그냥 때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오락에서 어떻게 하면 챔피언이 될까 되게 전략적으로 했었어. 왜냐 오락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쉬운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미묘한 게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아니,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게임 설계 자체가 예. 계속 난이도를 높이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제가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뭐 공시족이 뭐 몇십만 수십만 뭐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는 팩트니까 저희가 뭐 더 열심히 뛰면서 방송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뭐 인생 뭐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성장에서 얻는 좀 재미를 느끼기에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이왕 뭐 어차피 이왕 하실 거잖아요. 네.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장에 썼듯이 의미 부여가 일종의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고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부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저도 뭐 처음에 작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작가에 대한 마음도 하다 보니까 더 커진 게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계속 상기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본다면 원래 없었는데 준비하고 또 나중에 잘 돼서 합격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이어질 수가 있고 게다가 그러한 내 일에 대한 의미 부여 진짜로 뭐 주변에 남사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 살아가 보면은 되게 순수하게 살아가신 분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정말 시민의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업무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더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화인데 되게 네. 웃긴 게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 팟빵 초애청자거든요. 업데이트 제 날짜 안 되면은 들으면서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업데이트 안 되면은 막 왜 안 됐지? 제 한 살 후배예요. 한 살 후배. 지금 삼성 과장인데 네. 이 영도공이 진짜 거의 뭐 넘버원 애청자 중에 하나예요. 막 10번씩 막 듣는 친구예요, 진짜. 근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게 이제 10년 전이네요. 대학교 때 일이니까. 은퇴를 하시고 이제 노래방을 개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걱정이죠. 공무원이라서 이런 뭐랄까 영리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큰 모멘텀이 있다는데 이걸 잘할까. 엄마도 걱정을 하고 이제 그 친구도 걱정을 했고. 근데 이걸 웬걸 완전 적성인 거예요. 그 노래방이 너무 재밌다 그러고 제2의 인생을 찾이. 그다음에 그 어머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작 노래방부터 할 걸 그랬다고. 떼돈 벌 뻔했다고 노래방 했으면은. 요즘에 좀 어렵지만 그 당시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되게 적성에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나 원래부터 이런 게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희 완공책 뒤를 보시면 명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명언이 뭐냐면 조지 버나드 쇼가 얘기한 건데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데 뭐 원래 없다고 그리고 자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스마트폰도 없었고 원래 그렇죠. 게임도 없었고 그런 거 다 원래 없었어요. 그럼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문학에 그런 거 언급이 안 돼요. 게임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요. 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창조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실 때에도 매우 좋아요. 내 하는 일에 의미가 돼 있으면 셀프 동기부여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떤 원대 목표까지 되게 된다면 원대한 목표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이끌거든요. 근데 그 데이비드 휴밍 그랬잖아요. 이성은 열정의 노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감정이 동하면 막 움직이거든요. 또 우리 신 박사님이 한번 만나면 이 감정을 폭발을 시켜 본인이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감정 만나는 사람들을 이모셔널 볼케이노죠.
감정 폭발. 예? 그렇지. 폭발도 아니고 폭발이에요. 같이 있으면 아주 감정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 다 철자 틀려갖고 가끔 폭발을 저도 예. 옛날에 폭발로 썼었거든요. 예. 저는 새로운 거 폭발보다 센 걸 폭발이라고 단어를 그게 하나 좋은 만들고 것 싶어요. 같아요. 예, 폭발. 예. 좋아. 뉘앙스가 더 좋잖아요. 훨씬 좋지. 뭐, 폭발. 예? 폭발의 예. 업그레이드 예, 버전. 그러니까 폭발. 예, 막 터져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폭발은 하나만 터지는 거고 네. 폭발은 다 같이 터지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터지니까. 예? 예. 그래서 원대한 목표는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요. 감정을 이끌면 이성보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 움직임을 훨씬 더 촉발할 수 있거든요. 예. 폭발시킬 수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준비하실 때 그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져보세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왜 공무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공부하시기도 좋고 합격하신 다음에도 그 목표대로 행하시면 되니까. 뭐 하시다가 뭐 약간 무기력이 빠지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생각보다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오늘 동기부여 없는데 뭐 이걸로 됐네. 아유, 동기부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특강 몇 번째 특강인지 까먹었는데 예. 특강 완벽한 공부 특강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고 작가님의 하는데 말씀 조금 들어보면서 이제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원래 이제 갑자기 이제 준비한 거 완전 지금 3,000%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매력이잖아. 예. 신 박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동신 동신 예. 동신 동신 동전 동전은 뭐야? 동기부여 전문가. 전문가. 예, 아 예. 나는 동신이구나. 그 동기부여 신이라 했잖아. 아니 동신이다, 본인이 맞다. 나한테 얘기했었어. 아 동기부여 동신 신박사다. 나 동신 그래서 야 그 멘토링 그 프로젝트 이름도 신박사가 아니고 동신 신박사예요. 그렇죠. 근데 예, 내가 처음 동신, 듣고 맞아. 아 자뻑 그래서 사람들 엄청 심하네. 동엽신 아니라고 동신 예? 동기부여 신 맞아. 예.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맞아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티셔츠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동전을 왜 나왔냐면은 이게 제가 그 동전에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100번째 동전에 거기 제 얼굴 넣은 다음에 동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동전이냐 그러면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그걸 만들까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좀 그래 동전은 조금 그렇다. 겹떨어져 보여갖고. 아, 동신은 동신을 괜찮잖아. 바꿨어요. 게다가 예. 성이 신이니까 예. 야 이게 신 씨가 좋은 예, 게 예, 뭐 예. 다 갖다 붙일 나- 수 있어. 새- 갖다 붙이면 원래 갓이야 갓. 납시자인데 어. 갓도 있고 새로운 신이고 신이 뭐 갖다 붙이기 좋아요. 그러니까. 예. 야, 참 고운데. 예. 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고 높을 고로 하면 높을 돼요. 고도 있지만 예. 뭐 옛고도 있고 예, 뭐 예. 이렇게 뭐 죽을 고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쓰여 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예. 동기부여는 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건데 당연하게 동기부여가 있으면 공부나 업무나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동기부여가 잘 된 학생들은 뭐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학교가 만족스럽고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뭐 당연히 성적도 좋고 뭐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연구 논문에서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이 얼마나 학업에 또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쪽 그 교육학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책이 동기부여장이 5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앞부분이 대부분 동기부여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성장형 사고방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동기부여를 위해 세우는 제가 거예요. 할 얘기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몸, 또 운동이랄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 동기부여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따로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 또 동기부여 중에 내적 동기야 외적 동기를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장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뭐 필요하다고는 다 아니까 중간중간에 얘기 나오는 대로 나오고 오늘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적 동기, 내적 동기에서는 외적 동기는 그야말로 내 내면에서 나온 동기죠. 어떤 목표랄지, 어떤 흥미랄지,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이랄지, 정말 좋아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 외적 동기는 뭐 돈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의한 거죠. 외부에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환경이 강압적으로 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외적 동기인데 이 많은 이제 이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이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좋은데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조금 내적 동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내적 동기의 그 마음을 그 외적 동기가 좀먹을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 그 무슨 조립하는 시험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얼마 줄게 그거 얼마 줄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각종 3D로 만들 수 있는 레고 같은 거죠. 뭐 준 다음에 뭐 8분 동안 만들게 합니다. 만들게 하는데 이걸 이제 3회에 걸쳐서 8분 동안 만들게 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여줘요. 이 그림에 맞춰서 3D로 만들어 와라. 근데 그 중간에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그 실험 진행자가 내가 밖에 나갈 테니까 네가 원할 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첫 번째 실험에서는 248초 동안 이게 만들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었던 거죠. 뭐 뭘 준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248초 동안 만들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너가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면 1달러 줄게 했더니 413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한 20% 정도 더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세 번째 실험에서 이제 안 줄게 줬다 뺏는 게 가장 싫잖아요. 안 줄게 했더니 198초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은 내적 동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그냥 이 시간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248초 동안 조립을 한 거는 내적 동기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이 시간대가 할 거 없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한다.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런 거였는데 두 번째 1달러 줬을 때에는 1달러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외적 동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적 동기 부여가 되면서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그 외적 동기를 줬다 뺐어요. 뺐더니 처음에 가졌던 내적 동기보다 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전적인 이게 1971년에 나온 실험이고 비슷한 실험들이 반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줄 때는 외적 동기를 좀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왔는데 이외에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 그 외적 동기가 나의 성장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줬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원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좀 덜하지만 되게 좀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갈피를 못 잡은 사람한테 왜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미래에는 기대가 없고 내가 이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없고 나는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강력한 외적 동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었네. 난 성장할 수 있었네. 내 기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하는 과제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외적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더 큰 내적 동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성장이 이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되게 같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를 한번 써봤어요. 내가 왜 그걸 신 박사랑 같이 이걸 썼을까? 1. 제 직업이에요. 돈 벌려고 쓴 겁니다. 전 작가니까. 두 번째로. 근데 이 책이 정말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정말 좋은 책을 썼다고 작가로서 인정받고 싶다. 네 번째는 이왕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책을 쓰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지만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다는 걸 내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필할 때 몰입감이 거의 최고에 달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몰입의 행복감을 주잖아요. 일곱 번째, 이거 독서도 되게 재밌는데 책을 쓰기 위한 독서는 더 재밌거든요. 이러한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했던 건 외적 동기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얘기했던 건 내적 동기였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한테 충돌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제가 집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가 서로 이렇게 그 고전적 실험처럼 너무나 이렇게 양립 불가능하거나 서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성장에 혹은 내가 이런 어떤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들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 오히려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한다면 본인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같이 이건 뭐 블렌딩 하는 것처럼 커피 장점만을 품어가지고 내가 어떤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로서 강력한 혼합물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제가 볼 때 그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실험의 한계예요. 네. 그럴 수는 없고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 모든 거는 그렇게 딱 이렇게 그 흑백 논리로만은 너무 사고할 수는 없고 이거를 보면은 뭐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프로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프로 선수는 100% 돈에 움직여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프로 선수가 그 필드에서 가장 최고 실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뭐 축구가 좋아서 움직여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잘난 축구 선수들이 축구 리그로 중국 슈퍼리그가 그렇게 좋은 리그가 아닌데 다 거기 왜 가겠어요, 거기? 예?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하는 리그가 좋은 리그가 아니고 삶이 척박한데도 왜 가겠어요? 연봉은 높은데 세금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연봉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에 움직이는 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썼죠. 저희는 대중작가니까 대중서를 쓰는 작가니까 뭐라 썼어요? 제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동기가 없는데 내가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막 동기를 내재적 동기를 만들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동기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심장이 멈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내 동기가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죽게 냅둬요? 아니에요. 심장 제세 동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팍 하면 어떻게 심장이 펄떡 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막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막 몰라 올려 간호사 뭐 몇백 볼트 올려 막 이렇게 막 올잖아요. 그러면 네. 막, 자 하나 둘 셋 픽 안돼 더 올리도록 해 픽 운명하셨습니다. 막 아니야 계속 막 CPR 하고 그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죽었을 때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장이 펄떡펄떡 잘 뛰는데 거기다가 심장 제세 동기로 뛰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기 고문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잘 뛸 때는 그냥 내비둬야죠. 이제 내부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몇천 명을 상담해보고 몇천 명을 만나보면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그 바뀌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 결심이 안 된 친구를 결심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고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되게 싫어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제가 워낙 뭐 이렇게 잘하니까 자기 막 동생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 지인들을 저한테 막 데리고 와요. 솔직히 그걸 저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맘먹기 전까지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 바꿨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헬기 타고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없는데 막 데리고 와요. 막 뭐 신박사님 만나면 너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예?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예를 들어 이거는 실험이에요. 실험. 제가 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한 실험. 제가 무료로 하든 유료를 하든 무료도 아니에요. 유료 강연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가 몰입도가 제일 높아요. 항상. 근데 그 유료 강연도 친구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따라오고. 그런 애들은 다 자요. 그러니까 항상 유료 강연에서 보면은 좀 자는 애가 한 5% 정도 있거든요. 보면은 누구 따라온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무료 강연만 돼도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유료 강연보다. 근데 이제 그냥 학교에서 초빙한 강연은 거의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도 자고 있어요. 듣지도 않고 다 스마트폰하고. 왜? 바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유명한 실험 쓰잖아요. 이거 신영준의 실험에서 이제 이거 미국에서도 소개될지도 모르는데 쉰스 익스페리먼트 그래갖고 제가 맨날 하잖아요. 단어 외우는 실험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연 가갖고 여러분 단어 8,000개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못 외워요. 어림도 없어요. 8,000개 외우려면은
근데 여러분 제가 10억 주면 8천 개 외워 못 해요. 다 외운다 그래요. 근데도 지난번 어떤 강의 난 그래도 못 해요 하고 막 발악하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은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 다른 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도 100억이 있어요. 있나 보지. 네,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 그분은 10억의 가치를 상상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예. 근데 그분한테도 계속 베팅을 높이면 돼요. 1조 이러면 외운다고 나와요. 한번 외우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데 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주면은 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동기인데 메타인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통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랑 동기랑 연결되어 있는 게 내가 동기부여를 통해 그 메타인지의 용량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메타인지 전에 프리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 진짜 인지에 대한 인지고 그거를 정확한 팩트고 그 인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결심 같은 것들. 내가 이만큼을 하겠어. 근데 이제 메타인지는 내가 그걸 진짜 할 수 없냐. 그걸 능력을 따지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물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방대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안 된다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외부 동기거든요. 동기부여라는 거는 일단은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100조 줄게 그러면은 안 해요. 미친놈 100조가 어딨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3,500만 원 줄게. 내 지금 통장에 있어. 계좌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내가 이거 너 일단 계좌로 걸어놓고 내가 은행에다가 변호사 대동해갖고 너가 외우면은 바로 너 계좌로 빠져나가게 해줄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면 막 바로 외우겠죠. 근데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왜 지방대 친구들이 잘 안 되냐. 선배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만 가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뭐로도 성공하고 뭐 벤처 사업가로도 성공하고 대기업의 CEO로도 성공하고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마음 먹기가 쉬운 거야. 나도 할 수 있어가 되는데 지방대 친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하라 그래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는 거 선배들이. 그게 딱 동기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목표랑도 동기가 이제 동기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목표랑 동기랑도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제가 최근에 서점 투어를 갔을 때 전전 서점 투어에서 어떤 친구가 왔어요. 저한테. 철학과에 다니는 친구래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무기력감에 빠졌대요. 동기가 없다는 거죠. 박사님, 저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제가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다짜고짜 너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저 몸이 아파요. 네, 처방 나왔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기꾼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예, 어려 보이네. 되게 너는 전공이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뭐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걸 공부하면 다른 분명히 직업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판단을 했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연결이 되는 게 없으니까 되게 대단한 친구예요. 자기가 학부생 때부터 사업을 했대요. 포장마차를 차려서 했대요. 포장마차 잘 됐대요. 그다음에 돈을 벌어갖고 인천 쪽에 산대요. 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 돈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렇게 몇 년 사니까 어때요? 그렇게 몇 년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정신과 의사 결론 뭐예요? 이상 없다예요. 다 검사해봤는데 더 미치겠는 거죠. 자기는 무기력한데 이상이 없다니.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들었잖아요.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넌 아픈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잘 봐봐. 내 얘기 잘 들어. 너가 만약에 분리해서 사고하자 이거예요. 너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않았다면은 돈을 잃지 않은 것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은 너가 지금보다 돈이 많아 적어 물어봤어요. 많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제 물어보자. 너가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은 지금보단 행복할까 안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디서 무기력이 온 거냐면은 너가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하고 돈을 날린 다음에 그게 돈이 날라갔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돈을 잃어놓고 무기력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일이랑 뭐 이렇게 주식 투자랑 주식 부동산 투자를 자기가 일로 규정을 해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노력 없이 돈을 벌면 여러분 다 투기거든요. 도박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주식은 그냥 여러분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올라야 된다. 그럼 100% 도박이에요. 갬블링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갬블링보다 수수료가 더 커요. 예? 그다음에 펀드 같은 거 넣으면은 3.5% 운용 수수료 땡 갬블링보다 수수료가 더 크다고요. 어떻게 말하면은. 응?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투기를 해놓고 잃어놓고 무기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규정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방금 너 입으로 뭐라 그랬어? 너가 만약에 지금보다 돈이 많았다면은 행복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안 했으면 지금보다 돈이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일은 잘하거든요?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된다고. 엄밀히 말하면 투기를. 그리고 돈을 모으라고. 그 다음에 너가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바라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건데 너가 뭐 지금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억을 벌길 바랬으면 그냥 열심히 모으면 예를 들어 2천만 원만 벌었다 쳐요. 근데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 2천만 원씩 저금이 돼서 집을 사고 뭐 2천만 원씩 저금해서 네가 뭐 그 돈으로 뭐 세계 여행을 가고 2천만 원 저금해서 뭐 결혼을 하고 그러면 너가 또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시야가 바뀐다고. 보이는 시야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민은 고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딱 거기서 한마디 듣고서 그러고 간 거예요. 정신 차린 거죠. 뭐 근데 이런 거 갖고 정신과 의사를 만난 애들도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왜 없어요?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떤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 동기부여라는 게 목표랑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내재적이든 외재적이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적지가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목적지가. 투기로 내가 부자가 되지가 목적이었잖아요. 이 친구는. 근데 그걸 일이랑 섞어버렸으니까 동시에 하니까 어때요? 그게 하나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내가 투기로 돈을 벌어놓고 안 되니까 뭐라 그래? 그걸 뭐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로또를 사고 안 됐으면 그 정도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로또는 도박행위가 분명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명확하게 디파인 하는데 주식 투자는 자기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네. 그러면 전업으로 경제도 공부하고 뭐 파생도 공부를 하고 그래야죠. 그거 금리도 공부를 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냥 남들이 오를 것 같아 하니까 한 거예요. 그것만 동기부여의 다음 단계 목적이 더 정확하고 클리어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프로는 왜 움직인다 그랬어요? 명백하니까. 지금 그 첼시에서 제일 잘 뛰는 스트라이커가 이적료를 무슨 몇 천억인가를 설정을 했어요. 첼시에서 지금 깜짝. 근데 그걸 왜 설정해놨냐? 중국에서 데리고 가려면 이 정도 내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못 데리고 가게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또 중국은 지금 머니가 되니까 갖고 그렇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강력한 외재적 동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 친구가 자선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외재적 동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내재적 동기인 거예요. 그걸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선형적이지가 않아요. 1 더하기 2가 이런 게 아니에요. 1 빼기 1에서 빼면은 알고 보니까 알맹이만 빼서 막 다 빠지거나 막 마이너스 10 되고도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예로 다시 돌아가도 그러니까 무조건 동기부여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했죠. 근데 목적지가 잘못됐으니까 동기로 뭐라도 엄한 데 가니까 어때요? 그 동기는 의미가 없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 동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달렸는데 어때요? 목적지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왜냐면 그냥 저것만 했으면은 목적지에 원하는 만큼 가까워졌을 텐데 어때요? 점점 하면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되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뭘 위해 열심히 했나 당연히 허무함에 빠지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 상담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런 뻔한 걸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매일같이 듣는 얘기가 진짜 매일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동기부여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되게 진짜 왜 여러분들이 힘든지 제가 이걸 글로 하나 쓸라 했는데 팟빵에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이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때 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90%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거의 하루에 진짜 못와도 3-4통은 저한테 이렇게 상담매하는데 제가 거의 답을 못 해드려요. 제가 한번 정리할 건데 상담을 따로 계속 방송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영상으로 제가 상담을 뽑아갖고 대표 상담을 영상으로 찍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보내놓고 마지막에 항상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 붙이는지 아세요, 고 작가님? 모르겠네요. 상상도 안 가죠. 이게 있어요, 항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항상 꼭 붙어요. 거의 80%는. 근데 나는 상담을 긴 글을 받아본 적이 5%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는 되게 고심해서 길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되게 짧아요, 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실 대변하는 거예요. 뭐? 일단 여러분은 긴 글을 읽을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뭐가 망해요? 책방이 이거 다 나온다니까요, 이 상담에. 왜냐면 워낙 모수가 크기 때문에 책방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짧은 글밖에 못 읽고 그래서 심지어 마케터들도 짧은 글밖에 안 쓰고 예? 여러분 긴 글을 못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게 고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긴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긴 글을 보통 자기는 쓰려면 기본적으로 긴 글을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완전 이거를 고민은 구구절절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구구절절이 아니에요. 전혀. 한 33절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9980일인데 3이 9밖에 안 돼요. 딱 내가 볼 때 9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짜 33절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왜 그게 구구절절이 중요하냐면은 제가 배경을 많이 알아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성공하는 상담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구구절절 쓴 다음에 마지막 요약을 하는 애들은 다 결국 자기들이 해결해요. 결국에는 그 친구들은 메타인지도 높고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을 때 시간도 덜 들고 그다음에 포커싱이 정확하기 때문에 한번 그다음에 쭉 가서 본 다음에 질문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요. 하이라이트까지 하고.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이거를 듣고도 그렇게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제가 그 친구가 이거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멘토링 하는 프로젝트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동기 스위칭이 제대로 일어난 케이스죠. 외제적 동기가 내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 일단은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은 여러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그거에 맞춰서 독후감을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어널리시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제가 이제 재료, 신소재 같은 걸 공부했는데 어떨 때는 빛을 통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어쩔 때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석하고 어떨 때는 일렉트론을 통해서 분석해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일 때가 있고 보이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뷰로 보냐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고가 달라요. 관점에 따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14장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친구의 독후감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20명한테 쓰라 그랬을 때 잘 쓴 친구가 한 4-5명 됐어요. 제가 그걸 다 올려드렸어요.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이제 멘토링을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들. 죄책감 들거나 반성감 드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 손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충분히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던 거예요. 딴 친구들에 비교했을 때. 어림도 없었던 거예요. 어림도 없었던 독후감이니까 이제 그러면 뭐예요? 다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멘토링 하는 친구 다시 안 써요.
근데 한 명이 다시 썼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트로가 내 문제가 많은 줄 알았지만 캐고 계속해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최순실이처럼? 예,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최순실이 있었네 그런 거예요. 예? 예? 내 심장에 최순실이 있다 이거야 진짜. 캐도 계속 나와요. 예? 더러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는 독후감을 외제적으로 썼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안 시켰잖아요. 원래 시키려고 하다가 안 시켰어요. 다시 쓰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해보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자율성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내가 자율적으로 해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예요. 원래 잘하는 친구예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더 잘하게 되고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안 와서 더 나빠지는 게 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상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하는 게 한 명이라도 더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팟빵은 아는 사람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풀이 한 100배 크거든요. 팟빵보다는. 근데 글은 또 못 읽으니까 친구들이. 팟빵의 단점이 확장성이 너무 떨어져서. 예. 예. 글은 못 읽으니까. 예? 글은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고 제 인생에서 비전은 뭐예요? 제 인생에서 비전은 예? 여러분을 더 일깨우는 게 목표인데 저도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이 자식들이 이거 안 듣지 팟빵?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한심한 사람 되는 거 제가 욕했던 사람이나 그냥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페이스북 긴 글을 써야 되는데 긴 글은 또 안 읽어요. 제가 했잖아요. 결심 안 한 사람 안 본다니까요. 근데 그 영상이라는 거는 즉시성이 강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편집 비용이 막 몇십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과 예. 시간과 예. 노력이 훨씬 많이 많이 들어가서 필요하죠. 그 예. 체인지 그라운드 팀이 많이 도와주는 데서 가격을 싸게 해도 이거는 최소 인건비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영상 하나만. 요즘에 막 저희가 페이스북에 만드는 거 다 돈 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영상 체제로 점점 넘어가려 그래.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를 많이 구했어요. 사실 돈을 들이고 외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잘하는 친구는 글로 하든 팟빵으로 하든 다 지가 지 밥그릇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친구는 그냥 헬조선 타령이나 하고 그냥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딴 소리나 하고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방대 강연 갔을 때 제가 첫 지방대 강연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나는 2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2시간밖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8시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 한계에 갇혀서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면 자기 안에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더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8기통인데 2기통만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엔진은 지금 2차 대전에서 지금 뭐 막 진짜 탱크 실어다 날랄 비행기 엔진인데 예? 그거 있어요. 그 탱크는 아니고 그 미국 비행기 보면은 되게 큰데 헬기를 실는 비행기가 있어요. 아파치 헬기를 실는 비행기. 그러니까 아파치도 큰데 그 얼마나 비행기가 크겠어요. 그런 엔진인데 고무 동력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타로 말하면 캐리어. 예. 진짜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못 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한번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접하지 않으면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깨어나야 경쟁력이라는 게 국가적 경쟁력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여러분이 동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막 동기의 고상함 이런 거에 오류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내를 따지기 전에는 동기의 유무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뭐 철학도 뭐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학문도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인 군자 있죠.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는요. 1순위가 제가 이제 주의력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썼지만 VIP가 따로 있어요. 생존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이 망상 걔가 이게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정보를 안 받아들이고 생존을 어떻게 극복할 거에 내 인지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거나 딴 걸 하거나 어떤 직접 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이 보장이 돼야죠. 여러분 뭐 돈이 행복에 그게 없다. 그거는요. 통계적으로는 25,000달러가 넘어섰을 때 그 얘기예요. 25,000달러 저는요. 거의 그냥 선형적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왜? 생존이 해결돼야 되니까. 근데 생존이 해결되면 돈의 효용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환경의 체감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돈 번 거 비해 행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그 기간에는 그냥 생존이 보장되어야지만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그게 잘못된 비교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 저는 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는 거는 그래도 먹고는 산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지. 죽은 배고파 굶어 죽은 소크라테스보다 낫다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생존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게 오리지널스의 정의예요. 그렇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훨씬 나은 거. 오리지널스의 정의가 여러분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돼야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과감한 도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잘 나가는 팀이 계속 잘 나가겠어요? 유소년 캠프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서포터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구단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 팀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맛집은 왜 잘 되겠어요? 음식 회전율이 높잖아요. 근데 맛집은 왜 잘 되겠어요?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배고프면 점점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욕은 점점 저절로 올라가서 배고픈데 먹으면 안 맛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 최고 좋을 때 뭔지 아시나요? 배고플 때 헝그리 정신이 좋은 게 아니라 배불렀는데 불구하고 헝그리 정신이 그렇죠. 있을 때 짱인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그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가 고픈데 헝그리 정신은 내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뭐? 근데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1부에서는 동기에는 이제 실험하는 분들이 이제 교육 심리학자나 인지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뭘 증명을 했냐?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야 외재적 동기가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재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제가 더 거기서 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 단계를 생각해 보자. 뭐냐? 동기에는 내재적 외재적을 따지기 전에는 유무를 따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동기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공부하게 할 동기, 나를 움직일 동기, 내가 배고파도 참고할 수 있는 동기, 내가 졸려도 나를 벌떡 깨울 수 있는 나에게 동기가 있나? 진짜 그게 이유가 뭔가? 그냥 있다 없다면 어떤 게 있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걸 따져. 최소한 그냥 멋진 삶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보호는 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런 거라도 이유가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외재적 동기. 친구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책 읽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많은 것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 처음에 근데 다른 거 독해는 좀 하는 이유가 아니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코노미스트 딱 펴서 얼마나 멋져요. 그게 동기였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효용이 많아지고 도움이 되고 심지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도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일단 있냐 없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있는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따지지 말자. 무조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있다가 외재적 동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해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내재적 동기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미주양인데 스위칭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재적 외재적 동기는 스위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으면은 유무에서 창조는 어려운데 스위칭이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인생 공부 명언으로 끝내겠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가로하고 배부를 수 있는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예요. 그렇죠. 배부른데 배고픈 배부를 수 있는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십시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